해가 저문 저녁. 강유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적이는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었다. 하루 종일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과에서 시달린 탓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남편 박현수와 시어머니 오여사가 기다리고 있을 작은 보금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녀는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는 여자였다.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연립주택은 사실 그녀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JK그룹 강 회장의 외동딸. 그것이 바로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갖춰진 화려한 삶 대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 현수와의 사랑을 택했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 그와 결혼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네가 선택한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는 말을 남겼고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평범한 서민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오여사의 잔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 들어오니 여자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가정이 우선이야. 가정 남편 저녁밥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서 무슨. 오여사는 혀를 차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며느리 유진은 언제나 못마땅한 존재였다. 가난한 고아출에 배운 것도 변변찮은 며느리가 자신의 귀한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익숙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편 현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그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유약한 남자였다. 식사를 준비하던 중 유진은 시어머니가 최근 가게 보증금 문제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 현수에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라며 닥달했고 현수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시어머니의 빚을 갚아주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자신이 비상금을 깨서 해결했다고,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고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 빚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잠시 기뻐하는 듯했지만 그 고마움의 화살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로 향했다. 역시 내 아들밖에 없어. 우리 아들이 최고야. 저런 여자한테는 과분한 내 아들 오여사는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가득 올려주며 유진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유진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 비서님. 그녀는 황급히 주변을 살피고 조용한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 저입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몹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여전하십니다. 다만 아가씨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루십니다. 언제 한번. 아니에요, 비서님.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스스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께는
그냥 잘 지낸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때 남편 현수가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누구랑 통화해?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아, 시골에 계신 외삼촌이요. 그냥 안부 전화하셨어요. 유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현수는 그런 아내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시댁에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유진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갔지만 시어머니 오여사의 눈에는 그것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예,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어디서 그런 싸구려 옷을 입고 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야. 오여사는 모든 친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진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다. 내 친정은 얼마나 가난하길래 딸한테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히는 게냐.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리고는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유진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자, 이거라도 받고 저기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티셔츠라도 하나 사 입어라. 더는 내 눈앞에서 그 거지 같은 꼴 보이지 말고.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3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모욕과 멸시를 오늘부로 끝장내기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오여사가 던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경멸과 함께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 순간 시끄럽던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거실을 가득 채웠던 텔레비전 소리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다. 시간은 멈추었고 그 공간에는 오직 차갑고도 굴욕적인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그 꼬깃꼬깃한 지폐와 자신을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 박현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남편 현수였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어색하고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애썼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유진 씨한테 너무 심하시잖아요. 친척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고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비겁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시잖아. 성격이 좀 직설적이셔서 그냥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참아줘. 응,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아주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수백, 수천 번을 참고 또 참아왔다.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어머니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남편의 이 비겁한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인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슬픔도, 분노도, 심지어는 절망감마저도. 그 자리에는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투명한 무의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그 돈을 시어머니 오여색에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도 냉정했다. 어머님, 주신 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오여사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옷을 사는 대신 어머님과 아드님으로부터 제 자신과 제 인격을 지켜줄 변호사를 사는 데 써야 할 것 같네요. 그녀의 말은 조용한 거실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오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을 자신의 말에 토 한 번 달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왔던 저 가난하고 볼품없는 며느리가 감히 자신에게, 그것도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반기를 든 것이었다. 너 지금 뭐라고? 유진은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남편 박현수를 향해 돌아섰다. 현수 씨, 당신은 평생 그렇게 당신 어머니 아들로만 사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로, 그리고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갈 자신이 없네요. 우리 이제 그만 끝내요. 그것은 이별 통보였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그렇게 차갑고도 단호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반응도 살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들고 그 지옥 같았던 집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도 단단했다. 여보 유진아 가지마. 현수가 뒤늦게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현관문을 나선 후였다. 거실에는 오직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오 여사와 어쩔 줄 몰라 하는 현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는 친척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집을 나선 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이제는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천박한 가치관에 자신의 방식대로 가장 통쾌하고도 잔인한 복수를 선사하리라고.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비웃음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날려 보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3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2번 다시 10,000원짜리 인생은 없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강유진은 곧장 자신이 결혼 전 마련해 두었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지난 3년간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봉인해 두었던 재벌가의 딸로서의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박현수의 아내도 오 여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JQ그룹의 상속녀이자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강유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남편 박현수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도 그의 비겁한 태도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생각 또한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모욕과 멸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들에게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에게 연락하여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이혼할 생각이다. 그 사람이랑 그리고 그 집안 전체랑 연을 끊을 거야.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안타까움이 담긴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시면, 아니, 아직 아버지께는 알리지 마세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제 힘으로 끝내고 싶어요. 비서님께서는 그저 제가 필요로 할 때 법적인 도움만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한편 유진이 집을 나간 후 박현수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아들 현수는 아내가 정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몇 번이고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지만 유진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응, 그의 애원은 비굴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약함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그런 모습에 더욱더 실망할 뿐이었다. 시어머니 오여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감히 며느리라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가출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유진이 평소 사치가 심했으며 남편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굴었고 심지어는 다른 남자가 생겨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식의 입에 담기도 힘든 거짓말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시어머니로 그리고 아들 현수를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유진은 자신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묵묵히 더 큰 방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시어머니 오여사와 남편 현수의 모든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재산 상태, 채무 관계, 그리고 숨겨진 과거까지. 그 과정에서 그녀는 시어머니 오여사가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으며 아들 현수에게 그 빚을 해결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유진의 가난한 배경을 트집 잡고 구박했던 이유, 그리고 그날 그토록 모욕을 주었던 이유의 배경에는 어쩌면 며느리의 친정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내려는 추악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몰랐다. 유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천박함과 이기심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오 여사는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이제 아들 현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현수야, 너 언제까지 저런 년한테 매달리고만 있을 거야. 당장 이혼해. 저런 근본도 없는 년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수 없어. 네가 이혼하지 않으면 이 어미는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강한 압박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현수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평생을 의지해온 어머니를 저버릴 용기도 없었다. 며칠 뒤 유진은 현수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유진아, 미안하다. 우리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 서류 준비해서 보내줘. 그것은 그가 보낸 마지막 항복 선언이었다. 유진은 그 문자를 보고 더 이상 어떤 슬픔이나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도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래, 이게 바로 당신의 한계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모든 명분 또한 자신에게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될 그 남자에게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JQ그룹의 딸 강유진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비서님,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JQ그룹 강 회장의 외동딸 강유진, 이혼 소송 및 시어머니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기,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조용했던 반란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다. 남편 현수로부터 이혼을 하자는 문자를 받은 후 강유진은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미련도 갖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이제 오직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려는 냉철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의 비서인 김 비서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통쾌한 복수극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오 여사와 전남편이 될 박현수에게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가난한 집안의 딸이 사실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로 한 날 아침,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 대신 단정하면서도 지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화장기 외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진 한 여성의 강인한 의지와 자존심의 빛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곧 전남편이 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현수 씨, 잘 지내요. 나는 이제 다 정리했어요. 오늘 오후 2시 JQ그룹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자회견이 있어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TV로라도 지켜보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 인생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될 테니까.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현수와 그의 어머니 오 여사는 유진이 순순히 이혼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이 제기한 소송 역시 그저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그깟 계집애. 겁 좀 주니까 바로 꼬리 내리잖아. 이혼해주고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야. 오 여사는 아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유진에게서 뜯어낼 위자료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유진은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 섰다. JQ그룹의 강 회장이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모두의 관심은 과연 강 회장의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저 아름답고도 낯선 여인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쏠려 있었다. 유진은 조금도 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준비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아버지를 대신하여 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기자회견장은 순간 술렁였다. 저는 지난 3년간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제가 돌아온 것은 지독한 가난에 대한 멸시와 인격적인 모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든 수모와 남편의 비겁한 방관에 대해 담담하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기자들의 노트북에 기록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며 며느리의 흉을 보고 있던 오 여사와 박현수.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JQ그룹의 기자회견을 무심코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 저 여자 유진이 아니야. 제가 저기서 뭘 하는 거야. 오 여사가 놀라 소리쳤다. 그리고 잠시 후 기자회견의 주인공이자 JQ그룹의 새로운 재단 설립을 발표하는 강 회장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다. 수년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베일에 쌓인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그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는 순간 오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녀는 기절한 것이었다. 화면 속 수십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JQ그룹의 회장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강유진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현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화면 속 장인어른의 얼굴과 연단 위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을 심판하고 있는 아내 유진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는 사실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위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천박함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유진의 차가운 복수극은 이제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진이 아버지의 비서인 김 비서와 함께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올 때까지도 시어머니 오 여사와 남편 박현수는 여전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JQ그룹 강 회장의 얼굴과 함께 그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새로운 재단의 이사장이 된 강유진의 당당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자신이 지난 3년간 무시하고 때로는 어머니의 구박에 동조하며 방관했던 아내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니.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오 여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무시하고 멸시했던 일, 집안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시켰던 일, 그리고 바로 어제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얼굴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며 모욕을 주었던 일까지.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그저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천박함이 결국 자신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현수야, 어서 그 애한테 가야 한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어떻게든 그 애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오 여사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절규하듯 소리쳤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유진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고 애원했지만 유진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그들에게 도착한 것은 유진의 변호사가 보낸 차가운 내용 증명 한 통이었다. 내용 증명에는 유진이 박현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시어머니 오 여사를 상대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여사와 현수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들은 뒤늦게나마 유진의 친정이 있는 시골 마을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용서를 빌어보려 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낡고 허름한 시골집이 아닌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거대한 저택과 그곳을 지키는 경호원들 뿐이었다. 며칠 뒤 유진은 아버지 강 회장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의 마음고생 때문인지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도 많이 늙어 있었다. 유진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홀로 힘들게 만들었구나. 진작에 모든 것을 밝히고 네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걸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돈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그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요.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강 회장이 물었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그들이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들이 너에게 주었던 모욕, 그 수천 배로 되갚아줄 수 있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JQ그룹 총수다운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저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어쩌면 제가 그들 없이도 얼마나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녀의 성숙하고도 당당한 모습에 강 회장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시련을 통해 더욱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법적인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찬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JQ그룹의 상속녀로서가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 강유진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이용하여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떤 과거보다도 더 눈부시고 찬란할 터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 오 여사와 남편 박현수는 유진의 변호사로부터 차가운 내용 증명이 담긴 소장을 받게 되었다. 소장에는 유진이 현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 오 여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형사고소, 그리고 거액의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내용이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오 여사와 현수는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유진이 JQ그룹 강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돌려 용서를 구하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대응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정인의 변호인단을 꾸려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은 차고 넘쳤다. 지난 가족 모임에서 오 여사가 유진에게 돈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던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친척들의 증언을 통해 확보되었다. 또한 현수가 유진에게 보냈던 이혼을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와 오 여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통화 내용들까지도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다. 오 여사와 현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고용한 동네 변호사는 JQ그룹의 막강한 법률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고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오 여사는 평생을 아나무인으로 살아왔지만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녀의 추악한 만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져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과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경쇠약 증세에 시달려야 했다. 현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 덕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유진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진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로운 재단의 사무실 앞을 찾아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몇 시간씩 그녀를 기다리기도 했다. 마침내 사무실에서 나온 유진과 마주친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다. 유진아,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지금 반성하고 계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라도 보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용서요 당신들이 제게 던졌던 그 10,000원짜리 지폐만큼의 가치도 없는 말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 자신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그 어떤 사과도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모든 이야기는 제 변호사와 하세요. 그녀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그를 그대로 남겨둔 채 자신의 채 올라타 사라져 버렸다. 몇 달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예상대로 모든 판결은 유진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법원은 현수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했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모두 유진에게 돌아갔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유진은 자신의 고유 재산을 모두 지켜냈고 현수는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오 여사 역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인정되어 유진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야 겨우 위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고 결국 아들 현수와 함께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은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하고 모욕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JQ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분노나 슬픔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평온함과 기대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Q그룹의 며느리 이혼 스캔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예시하기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강유진은 JQ그룹의 상속녀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 일선에 나서는 대신 아버지가 설립한 강유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이 부당한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 재단은 그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진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든든한 멘토이자 언니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재단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더 큰 사랑과 나눔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진 모습 대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인하고도 온화한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다. 가끔 전 남편 박현수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한동안 방황했지만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몇 년 전 유진에게 아주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안에는 뒤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사죄와 함께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 편지를 말없이 읽고 그대로 찢어버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유진은 아버지 강 회장이 은퇴 후 머물고 있는 조용한 시골 한옥집을 찾았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재계의 총수가 아닌 텃밭을 가꾸고 서해를 즐기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제 네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제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유진이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JQ그룹의 딸이라는 수식어나 누군가의 아내라는 역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찾아낸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평화로운 시골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나 벽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자신이 얼마나 더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입가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자유로운 진정한 의미의 퀸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10,000원짜리나 입으라며 며느리에게 돈 던진 시어머니, 다음날 뉴스에 나온 친정아빠 얼굴 보고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라는 통쾌한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 만능주의와 그릇된 편견이 한 개인의 존엄성을 얼마나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당함에 맞서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통쾌한 복수를 이루어내는지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강유진 씨의 여정은 때로는 가장 큰 모욕과 상처가 우리를 가장 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에게 돈이나 권력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통해 가장 완벽한 복수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넘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을 돕는 성숙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물질적 가치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유진 씨들이 더 이상 부당한 멸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통쾌했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